그림 속으로 떠난 여행. 크빈트 부흐홀츠는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예술사, 회화, 그래픽을 공부했다. 1993년 그림책 아기 고마 잘 자로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1998년 그림책 그림 속으로 떠난 여행으로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나가치 상을 수상했다. 작품으로 책 그림책, 호수와 바다 이야기, 달빛을 쫓는 사람 등이 있다. 줄거리. 막스 아저씨는 해가 져서 어두워져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젠가 막스 아저씨는 내가 바이올린 켜는 걸 보고는 자신이 노래할 때마다 바이올린을 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난 구닥다리 철퇴 안경을 쓰고 조금 뚱뚱해서 학교 애들로부터 놀림을 받곤 했지요. 하지만 막스 아저씨만은 다정하게 예술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었어요. 우리 가족은 하펜슈트라세라는 서무의 한 주택에 새들어 살았어요. 아빠는 1층에서 가게를 운영했고 우리 집은 가게 바로 위층이었어요. 막스 아저씨는 3월에 5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난 빨간색 소파에 앉아 막스 아저씨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참 좋았습니다. 아저씨는 자기 그림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막스 아저씨는 자주 집을 비우고 돌아다녔습니다. 가끔 꽤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아저씨가 탄 배가 등대를 지나갈 때면 아저씨는 나를 향해 손짓하곤 했습니다. 막스 아저씨는 여행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입을 열기 시작하면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캐나다에 눈코끼리가 있는 거 너 알고 있니? 막스 아저씨가 대뜸 물었습니다. 막스 아저씨는 하늘을 나는 서커스단 자동차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예술가 선생님, 이제 연주를 들려주시겠어요? 아저씨는 좀처럼 길게 설명해 주는 법이 없었답니다. 1년이 넘었을 때쯤 아저씨는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의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고 5층으로 뛰어갔습니다. 화실은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 쪽을 향했던 그림들이 모두 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나만을 위해 마련해 놓은 전시장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 앞쪽 밤나무 그늘에 한 할머니가 앉아 관람객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단다. 캐나다에서 본 눈코끼리들, 정말 눈 깜짝할 동안만 보였지. 얼마 뒤 택시 한 대가 길 모퉁이를 돌았지. 거리는 또다시 텅 비고 쓸쓸해졌지 뭐야. 시간은 막스 아저씨 그림 속에서 끝없이 확대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그림들은 아저씨가 여행을 하면서 보았던 것들에 대한 추억이고 회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림 하나하나가 아주 세밀하게 그려졌는데 신기하게도 전혀 낯설지가 않았어요. 막스 아저씨는 언제나 특정한 순간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나는 그런 순간이 있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순간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그 뒤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하나의 이야기가 그림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막스 아저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수집가일 뿐이야. 난 순간을 수집한단다. 바다가 내다보이는 쪽 문을 열어놓고 오른쪽 벽에다 아저씨 자신의 모습이 비친 거울을 그려넣은 그림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 앞에 놓인 쪽지에는 순간 수집가라고 쓰여 있었어요. 여름방학이 끝났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젤에 올려놓은 그림은 등대 그림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어요. 나는 바이올린을 가져와 등대 그림 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막스 아저씨가 쓴 쪽지에는 어떤 섬에 있는 등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난 쪽지 뒷면에 막스 아저씨 그 말은 귀가 멀었어요. 하지만 전 거기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어요. 라고 썼어요. 아저씨는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살 새 집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정말 아름다웠으며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술가 선생님, 보고 싶을 거예요. 나지막하고 따스한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지요. 막스 아저씨가 살던 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3월의 어느 따스한 날 막스 아저씨한테서 소포가 왔습니다. 그림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방파제 위에 빨간색 소파가 있어요. 갈매기들이 반짝이는 물 위로 미끄러지듯 날고 있어요. 파란색 점퍼를 입은 남자아이가 바이올린을 켜요. 구닥다리 철퇴 안경을 낀 조금 뚱뚱한 아이랍니다. 쪽지가 있었습니다. 예술가 선생님, 선생님의 바이올린 선율은 언제나 내 그림 속에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지금 막스 아저씨의 그림은 우리 꼬맹이 딸 방으로 가는 문 옆에 걸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음악대학으로 가지요. 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칩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순간. 순간의 반이여는 영원이다. 순간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의식에서 기억하는 한 순간은 영원할 수 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한 순간은 소중한 추억일 수 있고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고 꿈이 되기도 한다. 물론 잊고 싶은 상처일 수도 있다. 한 순간을 담은 사진이나 이야기가 녹아있는 그림을 통해 우리는 순간을 영원히 품을 수 있다. 한 장의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를 추리하고 상상해 본다. 그림이 상징하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의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제목처럼 그림을 통해 여행을 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 속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다.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한 순간을 펼쳐내며 이야기를 해야겠다. 질문입니다. 아이는 아저씨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해 보였지만 참 좋았습니다.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람객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림 속에서 캐나다 눈 코끼리들을 본 사람이나 동물이 있나요? 왜 그런가요? 서커스단 자동차를 보는 여자의 모습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길 모퉁이를 돈 택시는 어디에 있나요? 소들이 초원에 있고 주택의 여러 방 중 한 곳만 불이 켜 있습니다. 그곳은 하루 중 언제일까요? 그림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나요? 아저씨는 아이에게 난 순간을 수집한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을 수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림 순간 수집가에서 아저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추리할 수 있나요? 철도회사 사무실에서 온종일 일한 남자 곁에는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과 남자가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사자와 어른과 소녀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배를 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막스 아저씨는 자신이 없는 동안 아이가 그림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는 그림 어떤 섬에 있는 등대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막스 아저씨는 아이에게 선생님의 바이올린 선율은 언제나 내 그림 속에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라고 쪽지를 썼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어떻게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놀림을 받던 아이에게 막스 아저씨와 함께한 순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 순간이 있나요? 그 순간에는 무엇이 있나요? 순간을 영원히 담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